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떻게 가요, 근데? 그걸 옛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말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갈까? 그러네. 또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네요. 잘 알고 나와요. 고맙습니다. 뭘 알고 나와요.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혹시 재채기라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재채기 할 때 탁 감아요. 왜냐면 앞으로 눈이 튀어나올까 봐.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아까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눈을 안 감고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탁탁 맞잖아요. 그러면 눈의 압력이 툭툭툭툭 와가지고 눈이 자꾸만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네. 눈 감았어요? 안 보여. 아침에 우리가 눈 비비잖아요. 그 각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에? 우리 눈곱 뗀다고 막 비비잖아요. 아침에 네. 일어나서. 나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진짜? 저 많이 비비는데요? 야, 이게 정답이면 진짜 센세이션이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바로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입니다. 초등학생인 정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을 하는 동안 눈이 건조해져서 수시로 눈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잠을 깨기 위해 눈 주변을 유난히 세게 문질렀습니다. 고3인 다은이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졸음이 쏟아졌고 졸음을 쫓기 위해 눈을 수시로 비볐습니다. 또한 언니의 화장품으로 몰래 눈화장을 하곤 했는데 눈 화장을 지우면서도 눈을 유난히 세게 비볐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눈을 비비는 행동이 반복되며 눈에 이상을 일으켰고 정연이와 다은이 모두 실명까지 될 뻔했던 것. 이렇게 눈을 자주 비비는 작은 행동 하나가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으로 인해 실명까지 된 환자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표시된 것처럼 각막의 중심부가 정상의 각막에 비해 심하게 튀어나와 안구의 모양이 크게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는 것이 어째서 실명까지 되는 걸까요? 안구를 돔 형태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 표면이 바로 각막인데 각막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앞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바로 이곳에 힘이 가해져 각막의 모양이 손상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막이 원뿔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 만약 이때 눈을 비비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실명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실제로 원추각막 환자 가운데 무려 77%가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다고 조사돼 눈을 비비는 행동으로 인해 원추각막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눈을 비비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비비는데 컴퓨터를 볼 때 많이 비비게 되거든요. 저 렌즈 빼고 낄 때 많이 비비게 돼요. 일하다가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 많이 비비게 되는 거예요.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TV나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장시간 보는 경우. 이때는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모니터의 불빛과 전자파 때문에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둘째, 선풍기나 에어컨, 히터 등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냉난방기의 바람이나 열기가 눈을 매우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눈의 건조함을 덜기 위해 눈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셋째, 콘택트 렌즈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눈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돼 눈을 쉽게 건조하게 하는데 그로 인해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눈화장을 과하게 하면 이물감과 자극감에 의해 눈을 비비기 쉽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이물감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눈을 비비는 행동이 반복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실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이런 원인들로 인해 눈을 더 자주 비비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실험에 참여. 30분간 모니터를 보며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모니터를 쉬지 않고 보는 것이 정말 눈을 비비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실험 시작! 자, 참가자 모두 모니터를 보며 게임에 점점 집중하는데 모니터를 보는 눈이 모두 말똥말똥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두 명씩 눈이 피로한지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눈을 크게 깜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곧 손이 눈으로 가고 눈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눈을 비비는 참가자들. 20분이 넘어가자 그 횟수가 더욱 잦아집니다.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실험 종료. 참가자들은 과연 모니터를 보는 30분 동안 눈을 몇 번이나 비볐을까요? 비빈 거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열 몇 번 정도는 비빈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까요? 30대 남성인 이 참가자는 무려 28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안 비빈 것 같은 5번도 안 될 것 같은데. 5번 정도 눈을 비빈 것 같다는 이 참가자. 하지만 실제로 눈을 비비는 횟수는 무려 23번. 놀랍게도 참가자 대부분은 게임을 하는 30분 동안 약 20번이 넘게 눈을 비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무의식 중에 눈을 많이 비볐다는 사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건조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눈을 더 많이 비비게 되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원추 각막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추 각막은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6개월 내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이 질환이 생기면 각막의 모양이 변하게 되어 근시와 난시가 생기고 기존 시력보다 0.4에서 0.5 정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눈이 부시고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거나 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원추 각막이 많이 진행된 경우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안구가 점차 튀어나와 아래 속눈썹을 누르게 되고 따라서 눈 밑에 전에 없던 큰 주름이 생기기도 하니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국내 원추 각막 환자 수는 약 5만 명 정도로 그 환자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 환자가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원추 각막은 보통 10대와 20대 초반에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린애들이 더 각막이 더 얇은 경우가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추 각막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뚜렷한 증상이 있음에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가장 큰 문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안경만 맞추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로 인해 원추 각막이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평상시와 다르게 시력이 떨어졌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초기 증세가 이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굴절 이상인가 보다라고 안정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각막이나 이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맞추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원추 각막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눈을 비비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시선은 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약간의 각도를 주고 보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독서를 할 때나 휴대전화 액정을 장시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등 냉난방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도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야 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